테슬라가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또 한 차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후 24%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신규 편출입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반해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강세에 나스닥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금요일장 24.4% 폭등하며 TSMC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전 세계 시총 8위로 뛰어 올랐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으나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는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며 지난 1년간 AI 관련 매출이 무려 220%나 급증했습니다. 둘째,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상향 조정한 점입니다. 월가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번스타인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걱정이 많이 됐으나 4분기 실적이 준수했다며 경영진의 AI 비전이 고무적이란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기존 19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분기 실적이 낮은 기대치보다는 좋았다며 브로드컴이 향후 2에서 3년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남을 거라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부 반도체주들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로드컴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개발 중인 AI 칩을 TSMC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TSMC의 주가도 5%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또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가 확인되자 18일 실적 공개를 앞둔 마이크론에도 기대감이 몰리며 주가 4.3% 올랐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설계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브로드컴이 확실한 AI 반도체 수요를 지닌 빅테크주들과 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피해 우려감 속 엔비디아의 주가는 2.3%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4.3% 급등하며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에 테슬라에 대한 규제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테슬라의 대표 강세론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또 한 차례 상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 정권이 향후 몇 년간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에 있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며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 달성할 경우 내년도 65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기술주들은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어도비의 경우 TD 코엔이 AI 기술을 수익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자 1.9% 내렸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에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려잡자 6.2% 급등했습니다. 고급 가구 리테일러 RH는 주택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견조하게 제시하자 17%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마이크 휘터커 미 연방항공청 청장이 트럼프 취임 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그의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우주개발 절차 간소화 기대감 속 로켓랩의 주가가 8.2%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를 돌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3년물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채권 매도세가 강화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 JP모건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블룸버그는 2회로 전망을 낮췄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월 금리 인하 일시 중단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고밸류 성장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친기업 정책으로 소비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이른바 트럼프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은 높은 금리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중히 시장을 관찰해야 할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규모,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인 기업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에 마이크로스트래테지와 팔란티어,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편입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모더나, 일루미나가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스트래테지, 원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였는데요. 현재는 4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 강세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 마이크로스트래테지에 추가적인 강세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입이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산타랠리의 영향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중 7번 크리스마스 직전주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5번 하락세를 만들어낸 만큼 변동성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국채금리의 상승에 금값, 은, 구리, 천연가스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증시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17일부터 18일 연준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결과가 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25bp 인하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에 내년 금리 인하 폭은 어떻게 될지 점도표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엔 PCE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공개되고요. 그리고 17일에는 경제 탄력성을 알 수 있는 1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이크론, 나이키, 페덱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중요 이벤트인 연준의 FOMC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